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익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 홍천강이다. 이를 두고서 사람들은 안전에 부주의했거나 물귀신, 즉 수살귀 때문이라고 말한다. 홍천강 인근의 주민들에 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강에 있는 물귀신이 물속에서 사람을 잡아당긴다고 말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 물귀신은 자신이 끝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한을 품고서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이 죽은 자리에 채워야 그제서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관심이 없고 잘 몰라서 그렇지 해마다 여름에 물놀이 사고로 많이 죽는다. 2003년 여름 군인 시절 홍수 때문에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부대는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수색 작업을 펼치던 중 후임이 일병님, 저쪽에 무언가 보입니다. 시커멓게 사람 머리카락 아닙니까? 라고 하길래 뒤돌아서 후임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사람 머리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시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선임하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하시길래 나는 의아했다. 다음날, 전날 이야기를 나누던 그 119 구급대원이 있었다. 근데 이상했던 게 그때 왜 혼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선임하사가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는데 니들이 검은 머리카락을 봤던 장소 있잖아. 구급대원이 그쪽으로 간 게 분명해. 물귀신한테 당한 거야. 후임과 나는 믿지 않았지만 소름이 돋았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건지는 일을 할 때도 피해야 하는 3가지 원칙이 있어. 첫 번째, 비 오는 날 밤에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가 오면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고 수심이 올라가고 흙탕물도 많고 여러모로 위험성이 많다. 두 번째, 술 마시고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면 심장마비나 자신이 주체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신 제자들이 신을 받을 때도 술을 많이 마신다. 그 이유는 어떤 접신, 그러니까 어떤 귀신의 홀림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듯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가면 귀신이 접신하기에 가장 좋은 요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귀신의 홀림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술 먹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죽어서도 그 기가 너무 세고 그 기가 자기를 알리려는 의지가 죽어서도 안 풀리는 망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는 조심히 목판에 음식을 담아놓고 삼배를 청하고 그분의 제를 지내고 그분의 시체가 없어진 다음에 시체를 건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임하사는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선임하사의 어머님은 무속인이셨다고 한다. 그래서 물귀신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가 있으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서 있는 시체에 귀신 혼이 맴돌고 있어서 가까이 가면 귀신이 잡고 놔주질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머리카락을 본 날 선임하사는 근처에 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이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밤, 산이 많은 강 근처에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본 아버지는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았다. 엄마가 아픈데 아빠가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는 어딨니? 여자아이는 저쪽을 가리키며 엄마 좀 살려달라며 같이 가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아이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산속을 달리는데 여자아이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중간쯤 왔을까? 저 멀리에는 여자아이가 빨리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서 멈추셨다. 그런데 땀을 닦는데
마치 물처럼 흥건히 젖어 있었다고. 그때 정신이 퍼뜩 들은 아버지는 산이 아닌 물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물 한가운데에 발이 둥둥 뜬 채 가지 말라며 웃고 있었다고. 비가 오는 날 밤 선배와 친구들은 강 근처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홀로 지나가는 한 여자를 보고선 이쁘다, 착한 거다라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 없이 남자 셋이서 휴가를 온 것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 술에 많이 취한 세 명은 그 자리에서 뻗어 잠을 잤다. 얼마나 지났을까? A는 소변이 마려웠던지 잠에서 깨어나 강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 본 여자가 강 한가운데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다. 마침 일어난 B는 친구가 강 속으로 들어가 손을 흔들면서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B는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C도 일어나 B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다음날 119를 불러 A의 시체를 찾다가 한 여자의 시체도 같이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A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죽은 여자가 A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못 도망가게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홍천강 일대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홍천강 일대의 마을 주민에 의하면 서울에서 온 여자가 홍천강에서 뾰족 구두를 신고 다슬기를 줍다가 미끄러져 죽은 이후로 해마다 홍천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듯 강으로 뛰어들어 익사한 외지인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구판도 벌여봤지만 익사 사고는 계속 일어났다고. 물귀신은 수살귀로도 불린다. 물귀신은 대개 처녀 귀신으로 많이 존재하지만 남자 물귀신도 있다. 보통 귀신이나 물귀신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심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어서 자신이 빠진 곳에 사람들을 유인해서 익사시킨다. 그 원한 때문에 물귀신은 혼자서 쓸쓸히 차가운 물에 있는 것을 싫어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간다는 설도 있고, 사람을 1명, 2명, 3명 물에 빠뜨려 죽일 때마다 그 영혼을 구속시켜 자신의 힘을 더 강하고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도 존재한다. 한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그 물귀신은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서는 강한 존재로, 귀신의 시간인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절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다음은 연예인 정찬우가 방송에서도 소개했던 아주 유명한 홍천 굴지리 물귀신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정찬우가 군 시절에 하루는 유격 훈련을 갔는데, 당시 유격장은 홍천 굴지리라는 곳의 계곡 근처였다. 근데 말만 계곡이지 수심이나 물살은 그냥 일반 강 수준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고 넓었고 또 그만큼 절경도 이쁘고 대어들이 많아서 낚시꾼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장소였다. 아무튼 굴지리 근처 유격 훈련장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3일째가 되던 날, 힘든 훈련을 마치고 전원 10분간 휴식을 가졌는데, 작전 장교랑 1중대 중대장이 흔한 남자들의 자존심으로 누가 더 수영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 둘은 내기 비슷하게 전투 수영을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2명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 특전대 출신이라서 바다도 아니고 강에서의 전투 수영쯤은 평소라면 전혀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전투 수영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수영이 아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채로 하는 수영이다. 그렇게 둘은 바다에서도 밥 먹듯이 전투 수영을 했던 사람들이라 걱정이나 두려움 따위는 없었고, 오직 남은 건 상대방을 꼭 이기겠다는 자존심을 건 승부뿐이었다. 먼저 중대장이 거친 물살을 헤치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부대원들의 걱정과 달리 다행히 얼마 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와 동시에 여기저기서 부대원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그 다음은 작전과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순조로웠고 절반 이상 수영을 하면서 가면서도
조금의 지친 기색조차 없어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찬우는 역시 특전대 출신은 다르구나. 작전 과장님도 곧 목적지에 잘 도착할 테고 둘의 승부는 무승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강의 3분의 2쯤 건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작전 과장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멈춰 서 있었다고 한다. 물이 얕은 곳도 아니라 도저히 수직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 키가 넘는 수심이었는데도 물살에 흘러가거나 하는 거 없이 한 곳에 꼿꼿이 멈춰선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고. 멀리서 머리만 내놓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넋을 잃은 듯한 작전과장의 눈에는 뭔가 홀린 듯이 초점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대원들은 수군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중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빨리 오라고 소리쳤지만 작전과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잠시 후 갑자기 물속으로 휙 하고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 수직으로 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중대장은 작전과장이 이병으로 여유를 부리면서 끝까지 장난치는 걸로 생각했지만 물속으로 휙 하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는 그대로 두다가는 큰일이 생기겠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다급하게 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특전사와 UDT에서 수색 인원들이 투입되어 작전과장을 찾으려고 강 이곳 저곳을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찾질 못했고 계곡 하류까지 내려가 수색했는데도 찾기는커녕 아무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마치 강이 삼켜버린 것처럼 말이다. 결국 그렇게 찾질 못하고 그 자리에 사건 현장 표시로 물속에 기다란 말뚝을 박아놓았다고 한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작전과장 시체를 찾았는데 어이없게도 작전과장이 빠진 그 자리 바로 그 밑바닥에서 시체를 찾았다고 한다. UDT 대원 한 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길다란 대나무 막대기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데 뭔가 걸려서 보니 작전과장이었다고.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사건 현장을 표시한 말뚝을 뽑으려고 하는데 부대 인원 여럿이 달라붙어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빠지질 않았다고 한다. 장정 서너 명이 붙어서 힘을 쓰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게 작전과장 아내가 그 현장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말뚝을 뽑았더니 그냥 한 번에 쓱 하고 빠졌다고. 그 후 그 말뚝을 강물에 던져버렸는데 떠내려가지 않았고 작전과장이 빠진 자리 위에서 빙빙 돌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떠내려갔다고 한다. 그 당시 모든 상황을 연예인 정찬우가 다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쭉 이어져 온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무당 말로는 홍천 지역은 산세도 험하고 계곡이 많아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혼령의 기가 엄청 세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옛날에 이 계곡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 죽은 사람들이 물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벌써 9년 전의 일이다. 20살에 항상 같이 모여 놀던 친구 중 한 명이 군대에 조금 일찍 가게 되는 바람에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을 갔다. 한 친구가 강원도 홍천에 괜찮은 계곡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여행 당일날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오전 10시가 좀 넘는 시간에 도착했는데 여름이어서 그런지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도착한 곳은 숲을 헤집고 들어가야 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친 뒤 계곡물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다 보니 어느덧 주변이 캄캄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한 번 더 계곡에 들어가자고 하길래 내일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바람도 쐬고 싶다 해서 어디론가 가길래 담배를 피우러 가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런데 금방 돌아오겠다는 친구가 시간이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어두워져 친구가 걱정되어서 손전등을 들고 텐트를 나섰다. 그리곤 뿔뿔이 흩어져 우리는 그 친구를 찾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기로 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텐트 쪽에서 한 친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텐트로 돌아가 보니 바람을 쐬러 갔던 친구가 엎혀왔는데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입술이 새파랗게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옷과 지어 이불을 덮어준 뒤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을 했다. 너무 놀란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물가 옆에서 바람을 쐬며 걷고 있었는데 한 여자를 만났다고 한다. 그 여자는 자기도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다리를 삐끗했다며 자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 친구는 그 여자를 업은 뒤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발에 묻은 흙을 씻고 싶다며 계곡에 잠시 들어가자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계곡물로 가서 발을 들이던 찰나 물에 쑥 빠졌다고 한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순간 등에 엎여있던 여자가 걱정이 되어서 돌아봤지만 여자는 없었다. 설마 물에 빠진 건가? 라는 생각에 아래를 보니 엎여있던 그 여자가 친구의 발을 붙잡고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한 채 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다행히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친구를 발견해서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친구를 발견한 친구가 해준 말이 나를 더 소름 돋게 했다. 야, 너 내가 갔을 때 물에서 나오려고 하던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웃으면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밤을 하얗게 지새웠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바로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